34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t's often said that those who cannot do teach. 자, 종종 이렇게 말해진대요. 뭘 어떻게 말해지느냐 하면서 대절이 나오죠. Those who cannot do.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치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ose who can do can teach the basics. 자, 내용이 이제 조금 명확해졌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하면서 요 이은 가주어일 거고요. 그렇죠? 진주어는 저 뒤쪽에 투부정사 형태로 등장을 하겠네요. To say,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Who can do, 할 줄 아는 사람은 can teach the basics. 기초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진주어고, 요게 이제 가주어인 거죠. Now, a great deal of expert knowledge is implicit, not explicit. 자, 이 전문 지식의 아주 많은 그쵸 부분이 implicit, 약간 좀 암시적이고 불분명하고 not explicit,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자, implicit과 explicit 단어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The further you progress toward mastery, 자, 마스터를 위해서, 그러니까 숙달을 향해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앞에까지만 읽어보았을 때는 이제 이 뒤초의 기본기를 잘 인식을 못해요. 이런 느낌으로 빈칸에 뭔가가 나올 것 같죠? 마주 한번 읽어봅시다. 문법도 마주 답 찾아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The experiment shows that skilled golfers and wine aficionado, 그죠? 아, 이거 발음이 aficionado죠, 그죠? Aficionados have a hard time describing their putting and tasting skill. 자, 전문가들이 뭘 보여줬냐면 skilled golfers. 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 골퍼 선수들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선수들,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나 wine aficionado. 자, 와인 애호가들이죠. 와인 애호가들이 have a hard time describing. 뭘 못한대. have a hard time은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못합니다 라고 보십시다. 뭘 못하냐면 describing their puttings and tasting skill. 자, 이 테이스팅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 퍼팅 하는 기술에 대해서 묘사를 잘 못한대요. Even asking them to explain their approaches is enough to interfere with their performance, so they often stay on autopilot.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자동 조정 뭐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되죠. 자동 조정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단어로도 대충 쓰이죠. 이런 단어들이. 근데 요게 나왔다 하면은 요거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얘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숙련된 골퍼들과 그 다음에 이 와인 애호가들이 무언가 그들의 그 수행에 방해가 되기 충분해. 뭐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방해가 되니까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오토파일럿 상태에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이 이후에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없잖아. 그들에게 그들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게 interfere with their purpose, 퍼포먼스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대요. 여기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머무릅니다. 즉 오토파일럿 상태를 유지해요. 자, 그러면 이 오토파일럿 상태가 어떤 건지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오겠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요. 아마 그냥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나올 거라고 대충 짐작을 하고 내려가 볼게요. When first saw an elite diver
do for 1.5 somersault. I asked how he managed to spin so fast. 자, 내가 처음 봤을 때 엘리트 다이버가 do 4.5 somersault니까 자, 4번에서 4번 반, 그러니까 4번 반에 이 공중제비를 도는 이 엘리트 다이버를 처음 봤을 때 가서 이제 물어봤겠죠. How he manages to spin so fast.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전할 수 있는지를 가서 물어봤더니 his answer, just go up in a ball. 그냥 점프 뛰어서요. go up. 그렇죠? 위로 쭉 점프 뛰어서 in a ball. 공 모양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Experts often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but they struggle to clearly express all the steps to take. 자, 전문가들은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이 루트에 대해서 뭔가 intuitive understanding,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they struggle to clearly express all steps to take. 밟아야 되는 모든 스텝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한다? 아, 이거는 조금 어렵다. Their brain dump is partially filled with garbage.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표현을 하면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것저것 표현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좀 힘이 드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 위쪽에서 설명 나온 거 있었죠? 아까 전에 설명을 잘 못한다더라 라는 요 표현 있었지. 자, have a hard time to describing their pudding and tasting technique. 요 말에다가 넣어서 생각을 하시면 아, 뭔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표현이 좀 불분명하고 표현이 좀 쓰레기 같더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설명을 했더니 뭐 그냥 적당히 차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적당히 점프 뛰면 되는 거지 적당히 공을 이렇게 몸을 공처럼 말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서 설명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상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토파일럿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온 이 엘리트 다이버에 대한 설명이 오토파일럿 상태인 거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면 돼요. 몸을 그냥 둥글게 말아서 점프 뛰면서 몸을 둥글게 말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모든 설명을 모든 스텝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 상태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이는가 라고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아, 뭔가 과정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네, 과정마다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면 돼와 같은 말로 바꿨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안 하고 넘어간 거 봐보죠. 자, 지금 뭔가 the further you progress toward mastery, 마스터를 위해서 너가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사용이 되어 있죠.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you often have a fundamental. 기초에 대해서 더 기본적인 이 지식이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좀 의식적으로 덜 하게 되더라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좀 덜 하게 된다. 즉 마스터를 향해 가면 갈수록 기본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해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질문과 문장과 내용이 이어지죠. 자,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못 가르쳐 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이 이 후방 문장에 전부 다 묘사되어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너무 고도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되려 기초에 관련된 설명을 잘 못한다 라고 지금 그래서 못 박아놨으니까 되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점점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가라 라고 설명할 수 있더라 라는 게 글의 내용이 되겠죠. 자,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 해석하는데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과정 이렇게 보라색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implicit하고 explicit 같은 애들 여러분 이렇게 좀 명확하다, 불분명확하다인데 요거 순서 바꿔놓으면 문장이 딴소리가 되니까 요 단어 순서 안 바뀌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6번 볼게요. It would seem obvious that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the more we will like that person. 자, 여기도 똑같이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지문하고 똑같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 있네요. 자,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이런 뜻으로 쓰죠. 즉, 누군가가 능력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we will like that person.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 이게 명백하다 이 말이야. obvious하대. 그죠? 그렇구나. 내려가 볼게요. By competence, I mean a cluster of quality, smartness, ability to get things done, wise decisions, etc. 자, 이 competence라고 하는 건, 이 능력이라는 건, I mean a cluster of quality. 뭔가 뭐라 그럴까, 그 퀄리티의 클러스터, 총체, 집합,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퀄리티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퀄리티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떠한 자질이냐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요 뒤에 콜론이 나와 있죠? 콜론이 이렇게 나와 있다나? 그럼 퀄리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smartness, 똑똑해야 되고요. ability to get things done,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wise decision,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의 etc가 있으니까 기타 등등 요런 식의 능력 총집합을 competence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competence라고 하는 건 능력의 총집합 형태더라. We stand a better chance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 if we surround ourselves with people who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have a lot of teachers. 자, 우리는요, stand a better chance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 우리의 삶의 과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인생의 과제, 인생의 과업,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doing well, 잘할 수 있어요. 그럴 기회를 더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럴 기회를 더 갖게 돼요. 그럴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언제 더 많으냐? If we surround ourselves with people, 이러한 사람들의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을 때, 즉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knows that they are doing, 그렇죠?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 and have a lot of to teach us,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많은 사람. 요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과업을 좀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지. But the research evidence, 근데 but이 나왔어. 그런데 한 거야. 자, 그렇다는 건 이 통념이 여기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 걸 통념이라고 봤을 때, 통념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한 대로라면 통념이란 얘기죠 지금. 이 통념이 안 맞더라 이 말이야. But the research evidence is paradoxical. 또 paradoxical 하네요. 역설적이네. 왜 역설적일까요? 자, in problem solving group, 문제 해결 집단에서 the participants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and have the best ideas tend not to be the ones who are best liked. 자, the participants, 참여자인데 어떤 참여자들이냐면요, consider the most competent, 가장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원래라면 consider the participant, 이게 주어가 있었겠죠 여기 지금. participant the most competent
자, 지금 요렇게 쓰인 문장에서 participants를 수동태 주어로 빼고 이 주어가 선행사 형태로 앞으로 빠져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participants를 주어로 쓴 문장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따라 붙었어요, 얘들아? consider를 are considered로 수동태 형태로 썼죠. 오형식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간주하다 계열 애들이거나 혹은 오형식, 그냥 넓게 봐서 오형식 수동태 문장들 있죠. 오형식 BPP 문장들 있지. 오형식 BPP 문장들에서 이 동사에 해당하는 파트들은 그냥 비동사로 간주하셔서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그 참여자들이 가장 유능하다고 간주가 되어지는 참여자들이니까 어쨌든 그냥 가장 유능한 참여자라고 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R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are considered라고 해석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빼버리고 R라고 놓고 그냥 비동사인 것처럼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참여자들 and have the best ideas. 자, 그리고 best idea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참가자들. 즉, 이 참가자들은 자, 가장 유능하고 best idea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participants가 복수죠? 그래서 tend가 s가 없어요. 요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투부정사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not을 앞에다가 붙여서 부정을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 부정이든 동명사 부정이든 만약에 어떤 준동사 계열 애들을 부정을 해야 된다면 앞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not to be the ones who are best liked.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경향이 있더라. 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그룹 안에서 자, 뭔가 가장 유능하고요, 가장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베스트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참가자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뽑는 경향이 있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자, 왜 그럴까? One possibility is that 한 가지 가능성이 바로 뭐냐 하면 although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자, although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중간에 그러나라고 놓고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요 자리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지 마시고 조 쉼표 자리에다가 그러나라는 뜻으로 넣어버리시는 게 해석상 더 편합니다.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이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those who are too competent. 너무 유능한 사람들인 이런 게 너무 유능한 사람들은 makes us uncomfortable.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those가 복수형이죠. 그래서 make s 없죠.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make 목적어 uncomfortable 형용사 나온 것도 확인하시고 자, they may seem unapproachable, distant, 그 다음에 superhuman. 자, 이 유능한 사람들이지. 이 those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 너무 유능한 사람들. 자, 이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distant,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약간 superhuman, 야, 씨, 약간, 저씨 인간이 아닌데? 뭐, 요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makes us look bad. 자, 우리를 look bad. 나쁘게 보이네. 여기서 나쁘게 보인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거지.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덜 떨어져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유능한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전교 1등은 아니니까요. 전교 1등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을 하고 학습 방식을 맞춰갖고 내가 저 친구 왜 못 따라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경쟁을 하실 때는 나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찬찬히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나는 전교 1등을 잡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림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죠. 공부를 할 때마다 저 친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잘해. 근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친구 못 따라잡는단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냐. 요게 지금 딱 그 말이야. 그래서 unapproachable, 접근도 안 되고 멀리 있고 인간이 아니야 쟤네. 그래서 내가 되게 스스로 좀 비참해. feel worse. 그래서 기분이 더 나빠져. by comparison. 요렇게 비교를 해갖고 그렇죠? 더 기분이 나빠져. If this were true,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we might like people more if they reveal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자,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그 실패라고 하는 것, 실수라고 하는 것에 일정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요즘 독특한 문장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 if는 가정법 if죠. 그렇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래서 if they were true, this were true. 그래서 여기가 this인데 여기가 was가 아닌 이유가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법이라고 할 때 저 법은 절이라는 뜻이네. 시제라는 뜻이라 그랬으니까 가정절의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를 말하는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상상이야. 가정법은 가정법 자체로는 참 어려운데 문제는 안 어렵다 그랬어. 자, 여러분 조건을 딱 보시는 거예요. if 나왔고 그 다음에 if 절에 조동사 과거 나왔죠? 그렇다면 동사 과거 나왔죠? 그렇다면 주절에다가는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가정법 과거의 그 시제 규칙은 요 규칙을 따릅니다. 요 규칙에 맞춰 쓰시면 맞는 거예요. 문제는 뒤쪽에 if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 if는 가정이 아니야. 조건이죠, 조건. 뭐 가정이 뭐고 조건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 같은 얘기라면 여러분 조건은요. 이건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즉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이 없느냐로 보는데 너무 그런 거 철저하게 보시지 마시고 요렇게 지금 문장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씩 한번 살펴보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if this were true,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언제? 만약 그들이 reveal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는 앞의 시제를 지금 따르지 않았죠. 앞의 시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는 가정법이고 뒤에는 조건이기 때문에 둘의 시제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If your friend is a brilliant mathematician and super athlete and garment cook, and you might like him or her better if every once in a while they screwed up. 자, 만약에 너의 친구가 brilliant mathematician, 수학 엄청 잘해요. super athlete, 얘는 운동도 잘해. and garment cook, 얘는 요리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만약 친구가 이렇다면 you might like him or her better. 아마 이럴 때 더 좋아하지 않을까? 만약 every once in a while. 가끔씩 they screwed up. 자,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무언가를 망친다면 그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자, 모든 능력치가 전방위로 뛰어난 친구보다는 하나가 조금 모자라. 이게 설령 뭐 아주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쟤도 모르는 분야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었을 때 그때 이 친구가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어렵진 않고요. 문법도 뭐 복잡한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내용 파악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9번. Sleep is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잠을 자는 거는요, 뭔가 이게 그저 휴식을 취하는 것, resting 하는 것보다 뭔가 더 있대요. 그렇죠? 뭔가가 더 있답니다. One curious fact is that animals that are hibernating also have a period of sleep. 오, 뭔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가 나온 것 같죠, 지금? 한 가지, 그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nimal that are hibernating. 아니, 동면을 하고 있는 동물이 have a period of sleep.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잠을 잔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동면하고 수면하고 뭐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말에 따르는 동면과 수면은 다르단 얘기네. 그렇죠? hibernating하고 sleeping은 전혀 다르단 얘기인 거야. It comes as a surprise to most of us, but hibernation and sleep are not the same things at all, at least not from a neurological and metabolic perspective. 자, 여기 뭔가 지금 방금 말한 얘기를 정리해서 나왔죠. 즉, hibernation 하고요, sleep은 전혀 같은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어느 측면에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적어도 not from a neurological and metabolic perspective. 그러니까 신경학적이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전혀 둘이 같지 않더라 이 말이야. 신경학적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서는 적어도 아니더라 같은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면 그냥 겨울에 자서 동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같지 않답니다. 놀라웠어요 지금. 계속 봅시다. Hibernating is more like being anesthetized. The subject is conscious, but not actually asleep. 자, 이 hibernating은 사실상 뭐에 가깝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being anesthetized 뭐예요? 마취가 된 거랑 똑같답니다. 마취가 된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the subject is unconscious. 그래서 대상이 의식이 없대요. 대상이 의식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자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거는 아니랍니다. 그죠? So, all hibernating animals need to get a few hours of a conventional sleep. 자, 뭔가 conventional한 sleep이 few hour 단위로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전형적인 잠을 자야 되는 거지, 그치? Each day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자, 뭔가 더 큰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전형적인 잠을 몇 시간 동안 잘 필요가 있대. 하버네이팅 하고 있는 중에도. 즉, 동면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잠을 잘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내용일치 완전 대박일 것 같은 지문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죠. 하버네이팅 애니멀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을 자야 되고요. 그쵸? 그렇게 잘 때 더 깊은 무의식으로 빠져든답니다. How further surprised to most of us is that.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ears, the most famous of wintry sleepers. 자, 이게 동면에 겨울에 잠을 자는 가장 유명한 동물인 바로 bear도 don't actually hibernate. 동면을 하는 게 아니래요. 완전 놀라운데? 완전히 지금 완전 놀라운데? 그러니까 곰이 여러분 지금 여기 정리에 따르면 곰은요 동면하는 게 아니래. 그럼 뭐지? 우리 겨울잠 자러 간다 그러잖아. 동면한다고 하는데 아니래. Real hibernation involves a profound unconsciousness and a dramatic fall in body temperature, often to around 32 degrees Fahrenheit. 진짜 동면은
뭘 포함하고 있냐? profound unconsciousness, 그러니까 더 심도 있는 무의식 상태를 포함하고 a dramatic fall in body temperature, 체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져야 된대요. 그렇죠? often to around 32 degrees Fahrenheit니까 화씨 32도씨 근처까지 이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화씨는 이게 어느 정도 온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By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bears don't hibernate, 곰은 동면하는 게 아니야. Because their body temperature stays near normal and they are easily awakened. 자, 이 체온이요, stays near normal, 그냥 평상시랑 비슷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쉽게 잠을 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면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빈칸에 이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거였는데, 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금방금방 캐치하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놀라운 사실은 곰이 동면을 안 해요. 곰이 동면하는 게 아니야. 동면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빈칸을 주고 4번 빈칸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곰은 동면을 안 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거든 지금. 같은 말을 요렇게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 위쪽에 삽입 문장이 뭐였든지 상관없이 그 지점에다 갖다 넣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애매하시면 넣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곰이 동면하지 않아요. 곰이 동면하지 않아요를 연속으로 두 번 반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문장에서. 얘는 이런 거 엄청 싫어요. 이 경제성에 위배되는 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주요한 힌트가 됩니다. 중언부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한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있잖아. 문장 절대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점이 보였다면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그 삽입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이거는 뭐 내용 파악하는 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 지울게요. 자, 그래서 곰이 동면을 하지 않는다. 자, 동면에 정의가 나와 있어. 즉 동면을 하려면 좀 더 심도 있는 무의식 상태여야 되고 체온의 급격한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곰은 이 어떤 거에도 해당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their winter sleeps are more actually called a state of torpor. 자, 약간 좀 휴면 상태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하나도 없고 재밌고 완전히 지금 놀라운 이야기만 잔뜩 지금 쓰여져 있었어요. 곰은 그러니까 동면이 수면이랑 같은 게 아니야. 단지 겨울에 자기 때문에 동면이 아니고 동면 하이버네이트하고 슬립은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하이버네이트 동물인 저 누구냐 그 곰도 사실상 이 동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왜 동면이라고 말을 못하냐? 동면을 하려면 더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데 곰은 이 어느 거에도 해당이 안 된다. 사실상 얘네는 동면이라기보다는 거의 state of torpor, 휴면 상태에 가까운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일치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41번 봅시다. What makes questioning authority so hard? 자, 무엇이 questioning authority, 권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가? authority라고 하는 건 정말 무슨 권위라기보다는 뭔가 권위를 가진 누군가, 무언가 이런 의미로 쓰인 거겠죠. 자, the difficulties start in childhood. 자, 이 어려움은 어릴 때 시작이 되는데 when parents 하면서 양쪽 하이픈 나왔네요. 쭉 이어서 일단은 지울게요. 자, when parents show children the way things are. 자, 뭔가 사물이 그쵸? 존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시작을 했을 때 요 어린 시절부터 이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더라. 시작이 된다더라. 그럼 이때 부모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이 붙어 있었잖아요. 아까. 자, 그럼 그거 봐보시면 The first and most powerful authority figures.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물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 즉 이런 걸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이 권위에 대한 권위에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시작이 된다더라. This is a necessary element of learning language and socialization. 자, 일단 우리 여기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this는 먼저 좀 짚고 갈게요. 여러분, 이 this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되시면 후반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마 요거 말하는 거겠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요걸 여기서 요 this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언어와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야. And certain most things learned in early childhood are non-controversial. 자, 뭔가 이 초창기에 배우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거의 non-controversial 하대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자, 하면서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 most things에 대한 지금 설명을 뒤쪽에 달아놨어요. 즉 다시 말해 certainly most things 할 때 이 most thing, 즉 더 이상 non-controversial한 애들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인 거지. The English alphabet starts with A and ends with G. A로 시작해서 G로 끝난다는 거, 알파벳은. 근데 number 1 through 10, 자, 숫자 1서부터 10이 comes before number 11 through 20. 11에서 20보다 먼저 등장한다는 거와 같은 이런 애들은 non-controversial. 논의를 할 게 없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인 거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초창기에 배우고 이런 애들은 더 이상 논의를 할 내용이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애들인 거죠. Children, however, 그런데 아이들은요, will spontaneously question things that are quite obvious to adults and even to older kids. 자, 뭔가 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 그렇죠? 아이들에게 아주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뭘 질문하냐면 quite obvious to adults and even to older kids. 자, 어른들이나 심지어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꼬맹이들한테조차도 너무너무나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 이 말이야. The word why, 왜? 라고 하는 요 단어는 becomes a challenge. 약간 도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As in,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래? 와 같은 식으로 why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Answers such as because it just is. 그건 그냥 그러니까 와 같은 대답들. Or because I say so. 내가 그냥 그렇게 말했으니까 와 같은 대답들이 tell children.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고 that서부터가 직접 목적어겠죠? 자, that they must unquestioningly accept what authority says just because. 자, 그게 그냥 그래라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즉 여기서 뭐 authorities는 이제 선생님, 부모님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권위자들이 단지 그래, 그냥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죠?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여야만 해. 뭐를 unquestioningly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 여기서 문장을 끊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냥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전에 그렇게 말했지와 같은 애가 주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해주는 이러한 대답 같은 게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냐 하면 데디아를 말해준다는 거야. 여기서 they는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이건 children을 말하는 거예요. children. 아이들이요, must unquestioningly accept.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뭘? authority say just because. 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건 그냥 그래 라고 말하는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와 같은 말들이. 그리고 children who persist in their questioning.
자, 그들의 질문을, 그쵸? 쭉 유지하는, 그쵸? 지속하는 이런 아이들은, 요런 걸 계속하는 요런 아이들은 아이들이 주어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동사에 are 쓰인 거 보십시오. are likely to find themselves dismissed. 자, 뭘 찾기 쉬우냐면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기 쉬운 거예요. dismissed. 해산된 스스로를 발견하기 쉬운 거야. 즉, 저리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말이겠지. 자, 아이들이 해산을 한 게 아니라 해산이 된 거기 때문에 내용상 여기선 여러분 dismissed가 나와 있어요. 체크 잘 하시고 문법. 그리고 소리를 천 게 아니고 소리쳐짐을 당한 거죠. 그렇죠? 소리쳐짐을 당했어. 그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find 목적격 보어로 dismissed 하고 yelled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 at f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at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게야 수동태다 보니까 at 뒤에 나왔어야 되는 themselves가 앞으로 옮겨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t 빠뜨리시면 안 돼요. 반면에 이 뒤에 나와 있는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bothering adult with meaningless and unimportant question.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질문을 가지고 어른들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소리침을 당하거나 즉 혼이 나거나 저리가 소리를 듣게 되기 십상이더라. 그렇죠? But these questions are in fact perfectly unreasonable.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요 사실 완벽하게 비합리적이에요. 이러면 이걸 뭐하러 해요? 비합리적이라며. 그렇죠? 아니 애기들이 질문하는 게 비합리적이래. 그래서 질문하면 안 돼. 그럼 이거 말이 되잖아. 그게 안 되죠. but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앞뒤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quite reasonable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perfectly reasonable.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래? Many adults do not themselves know the answer. 자, 많은 어른들도요. 그렇죠? 이게 답이 정확히 왜 그런지 몰라요. And who knows the sky's color needs to be called blue anyway. 그리고 who say 누가 이렇게 말을 했나요? 하늘의 색깔이 need to be called blue. 파란색으로 불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거 누가 말한 건가요? 자, 여기 need to be call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수업 시간에도 말했어요. need, want와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to BPP로 목적어가 수동 형태의 의미를 가질 때는 얘를 그냥 ing로 대체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eed to be called는 needs call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파란색으로 불려야 된다고 그거 누가 말했냐 이 말이야. How do we know that what one person calls blue is the same color than another calls blue? 자, 어떻게 알겠느냐? 누군가가 파란색이라고 말한 것이, 그쵸? 여러분, 요게 지금 덩어리로 주어지. 누군가가 파란색이라고 부른 것, 이게 주어야. She is the same color that another person called blue. 자, 또 다른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색이라는 거, 그건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The scientific answers come from physics, but those not the answer that children are seeking. 과학적인 답은요,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과학적인 답은 물리학에서 나와요. 그런데, those are not the answer that children are seeking. 아이들이 찾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은 왜 파래와 같은 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뭐 빛의 산란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빛이 뭐 공기 입자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렇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They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world. 그들은 그저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고요. No matter how irritating the repeated questions may become too stressed and time-pressed parents, it is important to take them seriously to encourage kids to question authority, to think for themselves. 자, no matter how가 나와 있으니까요. however이 되겠죠. 자, no matter how, however irritating the repeated question.
그 반복되고 있는 질문이 짜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irritating 쓰인 거 좋죠. 잘 보셔야 돼요. 요런 애들은 설령 문법에 겹쳐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낼 법합니다. 그래서 irritating 잘 보시고. 자, 이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반복되는 질문이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may become a stressed and time-pressed parents. 스트레스 받고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자, 여러분요. No matter how의 irritating이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지. become 다음 to 앞에 여기서 지금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however하고 결합해서 문장 맨 앞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지금 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요 to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to가 없어지면 내용이 딴 내용이 돼요. 그래서 to를 없애시면 안 돼요. 그래서 how, no matter how irritating the repeated question to stressed and time-pressed parents인데 여러분 그 question하고 irritating하고 no matter how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 to가 그냥 남는다고. 그래서 become을 보시고 stressed를 뭔가 become을 보시고 저 to를 빼고 stressed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이게 아무리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it is important to take them seriously to encourage. 자, 그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이들이겠죠. kids, children's. 아이들이 to encourage. 그렇죠? take them serious. 이거 kids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kids가 아니고 그 위에 나와 있는 repeated question인 것 같죠? 그 반복되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질문이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부모들한테 얼마나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짜증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질문들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내서 아이들이요 계속해서 권위에 질문할 수 있도록 권위에게 뭔가를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to think for themselves. 그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렇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장이 연타로 쭈르륵 나왔는데 조금 헷갈리실 법한데 이거 정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irritating. However, irritating the repeated questions may become too stressed and time-pressed parents. 자, 요렇게 부모들에게는 요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뭐가? 반복되는 질문이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자, 앞에 있는 it is important의 it은 가주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to take them의 이 them이 여러분 지금 방금 보였듯이 the repeated question이고요. 이 반복된 질문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중요해. 자, 왜냐? To encourage kids to question authority. 권위에, 그쵸? 대해서 권위에게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니까 좀 그래. 선생님, 부모님에게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독려해 주기 때문인 거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받아내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문장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투부정사가 반복돼서 여러분 딱 맞닥뜨리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to take them 할 때 저 to는 여러분 이 to take them의 이 투부정사는 여러분 가주어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뭐뭐 하게 해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부사절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로 받아들여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stop to smoke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멈춰서 담배 피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아직 벌어지지 않았을 뿐. 그래서 멈춰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 피운다는 행위를 아직 하질 않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멈춰서 담배를 피려고 해 라고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자, 질문을 받아내는 게 중요해. 그러면 질문을 받아내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받아내면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모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무언가가 갖춰지겠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읽어내려 가시는 게 내용 파악하시는 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쭉 한번 해볼게요. 글이 길었기 때문에. 자, 권위에 도전하는 게 왜 어렵느냐? 자,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이게 너무 명백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요. 이게 사회화랑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아이들은 무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글의 논지상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들이 그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뭔가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멈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6번 문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해산되어지거나 야단맞는 형태로 본인이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혼나거나 저리 가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근데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거 되게 합리적인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것들 나오는데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더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하늘은 왜 파라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른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는 파란색이라는 걸 그걸 굳이 또 파란색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너가 보는 파란색과 내가 보는 파란색이 같으냐? 다르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 이 질문들이 좀 짜증이 나고 힘이 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질문들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내용 잘 읽어보시고 역시 내용 일치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 앞뒤로 조금 더 늘리거나 아마 어떤 논문의 일부를 따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원글 찾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신다면이고 그렇지 않다면 요 글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내용 전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어요.